장단점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근로소득은 장점이 뭐냐면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과 노동만 제공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벌고 굉장히 효율이 높은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산가가 1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 금리해 가지고 기껏 해봐 2% 3%일 거 아니에요. 10억을 가지고 있을 때 2% 3%밖에 연간 얻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있을 때 2, 3천만 원밖에 얻지 못하는데 자기가 노동을 제공하면 지금 웬만한 연봉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4,500 정도를 받을 거예요. 그럼 4,500까지 넣는다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5%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소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 안정적이고. 근데 단점이 뭐냐?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4세까지밖에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은 점점 짧다는 거. 그래서 근로소득이 굉장히 좋은 소득이고 효율적이긴 한데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로소득을 가지고 버는 동안에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들을 충분히 그때 해야 된다. 특히 저는 프로세스 단계는 처음에는 직원으로 시작하라는 얘기를 했고 근로소득을 시작해서 거기서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회사에 다니면서 배워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사업가로 전환을 갖다가 한 40대쯤에 해서 그래서 사업가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본가로서 70 넘어가서 몸이 허약하고 있을 때는 자본가로서 살아가는 게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형태로 살아가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시작해서 사업가로 자본가로 이렇게 프로세스로 거듭나는 게 저는 근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 꿈꿔야 미래의 삶의 방향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의 장단들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편안한 소득은 자본소득인데 자본소득은 그만큼 자본을 갖다가 모아야 되는 것들이 그 기간들이 크다는 거. 사업소득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소득인데 그만큼 위험성이 고위험성이 있다는 거.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산소득이 급등하는 거,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이래서 자산소득이 급등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월급으로서 돈을 버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자괴감을 빠졌던 분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난 너가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로또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왜냐면 로또나 비트코인을 사서 거기서 돈을 잃는 것도 문제이고 만약에 로또가 당첨되거나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너가 돈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순간에 네 삶에서 네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너가 될까봐 너가 로또 사지 않았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사지 않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신성하고 그리고 가장 그 돈의 가치를 갖다가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눈을 팔지 않았으면 바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이고 가치가 있는 바탕인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이 사회 구조상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이런 단점들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만을 내가 마련해 간다면 가장 훌륭한 저는 소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은 그 가치를 갖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치를 갖다가 10분 자기가 스스로가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삶의 가치가 충분하게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돈이라는 건 바탕만 되지 돈이 행복까지는 만들어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퇴직 이후에 내를 왔다고 그랬잖아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횟수로 이렇게 지나면 지나갈수록 진짜 뜨거운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행복이라는 게 뭘까? 살아가는데 행복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갖다 돌이켜놓고 보면 이번 연도에 와서 내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다.
돈이 나를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이미 제가 무수한 얘기를 해서 돈이 여러분들 지옥으로 만드는 걸 가지 말라는 얘기를 갖다가 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를 무수하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 연도에 내가 뼈저리 깨달은 건 돈이 나한테 행복하게 해주진 않아요. 행복은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에 대한 가치를 요즘 내가 어디서 찾아가고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일본 영화인데 이 퍼펙트 데이즈에 보면은 그분의 삶이 뭐냐면 하루하루를 도쿄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청소부로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하루 일을 갖다가 청소부를 할 때도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청소부하고 그다음에 그날 오후에 점심을 먹을 때 공원에 가서 하늘에서 내비치는 햇살을 갖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그 사진 속에서 매일매일의 그 나뭇잎에 비춰진 햇살이 나한테 가장 훌륭한 행복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요즘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행복은 매일매일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느껴야 될 그 충실함에서 나와야 될 행복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내가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돈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돈이 나를 거기까지 끌어다 주지 못해요. 특히 젊으신 분들 경제적 자유를 30대 이루잖아요. 30대 이루어가지고 아무 할 일 없이 지내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하루가 요즘 지옥 같은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할 일이 없다는 게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흥을 내서 즐거움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글이라는 걸 쓰고 지금 이제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데 그 하는 것들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해결될 거다?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제 와이프 얘기까지 해드린다면 제 와이프는 돈을 쓰는 즐거움보다 돈을 버는 즐거움이 많은 여자예요. 제가 월급 받았을 때도 그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지금의 자산을 모으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와이프가 요즘 암 때문에 이제 암 투병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이제 집에 지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와이프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나는 뭔가를 해서 돈을 벌고 뭔가를 쌓아가는 것들이 행복을 느꼈지 있는 돈 가지고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들이 경제적 안정, 그 돈을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데 올인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까지는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복까지 나아가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가 즐겁게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즐거움을 갖다 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체력, 즉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혼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인맥 속에서 특히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있는 것들은 결코 행복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건 돈이 맞아요. 근데 행복까지 끌고 가주지는 못한다는 거 그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